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벗, 시니어 마당입니다. 요즘 동네 어르신들 만나시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고, 건강보험료 또 올랐네. 무슨 세금도 아니고 매달 이렇게 나가니 부담스러워 죽겠어. 이런 걱정들 많이 나누실 겁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뭐가 또 그리 크게 바뀐다더라 하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알기 쉽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7월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무언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내 보험료는 오르고 주변에서는 다들 오른다고 야단인 거야? 하고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요, 사실 진짜 큰 변화는 이미 2022년 9월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크게 한번 바꿨거든요. 그 변화의 영향이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고지서에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 오늘은 2025년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누구는 보험료가 오르고 또 누구는 오히려 내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왜 갑자기 보험료를 내게 됐을까요?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함께 들어가 계시던 이른바 피부양자 자격이 예전보다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쉬워요. 자녀가 직장에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부모님인 나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병원 갈 때 혜택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참 고마운 제도였죠. 그런데 나라에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연금이나 이자 같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은 자녀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1년에 버는 돈 2천만 원입니다. 예전에는요, 연금, 이자, 월세 수입 같은 걸 다 합쳐서 1년에 3,400만 원이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나와서 직접 보험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1년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인데요. 이 기준이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보험료를 안 내시던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지역 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신 거죠. 제가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 김영철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이제는 아드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셨어요. 이 어르신은 매달 나라에서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으시고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1년에 이자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1년 소득이 얼마일까요? 연금 1,800만 원에서 이자 300만 원을 더하니 총 2,100만 원이네요. 예전 기준 3,400만 원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뀐 기준 2천만 원을 딱 100만 원 넘기셨죠? 그래서 김영철 어르신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서 매달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신 겁니다. 아마 처음 고지서를 받아보시고는 이게 대체 뭐냐? 하고 무척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갑자기 보험료를 다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바로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지 않도록 4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리도록 깎아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첫 해에 내야 할 보험료의 80%를 깎아주고, 둘째 해에는 60%, 셋째 해에는 40%, 넷째 해에는 20%를 깎아줍니다. 자, 여기서 2025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김영철 어르신이 원래 내셔야 할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첫 해에는 80%나 깎아주니 2만 원만 내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낼만 하네 하셨겠죠? 그런데 둘째 해가 되니 60%만 깎아줘서 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해, 즉 2024년 9월부터는 40%만 깎아줘서 6만 원을 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해, 2025년 9월부터는 20%만 깎아주니 8만 원을 내게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2025년에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던 할인 혜택이 점점 줄어들면서 실제로 내는 돈이 늘어나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2025년에는 보험료가 오른다더라는 소문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렸는데. 자, 그런데 모든 어르신들의 보험료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지서를 받고 웬일로 이렇게 적게 나왔지? 하며 활짝 웃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바로 소득은 많지 않은데 내가 사는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그동안 억울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셨던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연금 몇 푼 받는 게 전부인데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자식들이 사준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집 팔아서 보험료 내라는 소리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상하셨죠. 나라에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두 가지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가진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본으로 5천만 원을 그냥 빼고 계산합니다. 이걸 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예전보다 빼주는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남편 일찍 여의시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것 말고는 다른 소득은 없으세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사시던 작은 빌라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의 공시지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 때문에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으로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 그러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이 1억 원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재산에 붙는 보험료도 크게 낮아졌겠죠. 이순자 어르신 같은 분들은 보험료가 정말 많이 줄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고 기쁜 소식이에요. 예전에는 차가 조금만 커도 연식이 오래돼도 무조건 보험료가 붙어서 속상하셨죠? 이제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차의 가격이 4천만 원이 안 되면 자동차 때문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이제 0원, 즉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 소나타, 그랜저, SM5 같은 차들 몇 년 타셨으면 대부분 4천만 원이 안 넘습니다. 이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때문에 매달 내던 몇만 원의 보험료가 그냥 아예 사라진 겁니다. 정말 바뀐 부분이죠. 세 번째 이야기. 그럼 나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 아하, 나는 소득 때문에 오른쪽이겠구나. 아니야, 나는 집 때문에 내린 쪽이네. 하고 감이 좀 오시죠? 제가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자 배당, 월세 같은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즉, 한 달에 167만 원 정도를 넘으신다면 아마도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나와서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셨거나 앞으로 내는 돈이 조금씩 오르는 분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소득은 별로 없는데 내가 사는 집 한 채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 부담이 크셨거나 4천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진 재산도 다르고 소득 종류도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0%다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내 보험료가 왜 오르고 내렸는지 그 이유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제 더 이상 2025년에 큰일 난다더라 라는 뜬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지서에서 찍힌 금액이 정확히 왜 그렇게 나왔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추측만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장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입니다. 전화번호는요, 1577-1000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577-1000번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내가 김아무개인데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오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담원이 어르신이 어떤 소득 때문에 또 어떤 재산 때문에 얼마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내가 피부양자에서 왜 나왔는지, 재산 공제는 얼마나 받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이용해 보세요.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물론 매달 내는 돈이 아깝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막연한 불안감은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꼭 1577-1000번 직접 확인하는 현명한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는 날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